생방송 수도권 매거진 나우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숭례문 화재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08년 불타버린 국보 1호는 전국적으로 문화재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오늘 문화재 보호를 비롯해서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님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숭례문 화재 7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을 되짚어봐야 할 듯 싶은데요. 지난 네. 2008년 일어난 숭례문 화재,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그 숭례문 화재는 그 방화 사건으로 2008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에 자신이 소유한 그 토지 보상 문제로 불만을 품은 최종기가 숭례문에 신로를 붙고 이렇게 불을 지른 사건입니다. 네. 누락을 바치는 그 석축만 남긴 채 대한민국 국보 1호가 전소한 사건인데요. 그 소방차 32대와 그 소방관 128명이 출동해서 진화 작업을 전개하였으나 그 자정을 넘긴 오전 0시 25분경에 2층 전체가 그 화염에 휩싸였고 또 0시 58분경에는 2층이 붕괴한 뒤에 1층까지 옮겨 붙어서 오전 1시 54분에 그 누각을 바치고 있던 석축 부분만 남긴 채 전소하고 말았습니다. 이 방화 사건은 화재 건물이 국보 1호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진화 작업을 펼치지 않은 데다가 문화재청이 안이한 대처로 인해서 초기 진화에 실패하였고 또 큰 화를 초래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지 그 4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혀서 연기만 나는 그 훈소 상태가 되자 그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 오판하여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남아있던 불씨가 다시 번져서 결국 전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특히 2006년 3월에 서울특별시가 숭례문을 그 시민들에게 개방한 뒤 그 화재 감지기나 경보 시설도 없이 야간에는 경비 용역 업체에게 일임하는 등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방화를 초래한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되었고요. 더욱이 관리 책임을 맡은 중구청은 무료로 경비 관리를 해주겠다는 그 경비 업체와 계약하면서 그 전기 누전과 방화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까지 두어서 그 사실 논란을 빚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화면으로 보셨지만 당시의 상황은 볼 때마다 정말 국민들 가슴을 치게 합니다. 이 한 개인의 무모한 방화로 국보 1호가 허무하게 소실이 됐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바뀐 게 있다고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숭례문 그 방화사가 이후로 그 국가는 그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 공포하고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를 비롯해서 문화재의 안전관리에 대한 그런 사항 등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인 문화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에서 문화재청이나 또 시도지사는 그 지정 문화재의 화재 및 그 재난 방지, 도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그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고 또 문화재별 특성에 따라서 화재 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화재 대응 지침서에는 그 화재 예방 활동, 또 화재 시 신고 요령, 또 화재 시 문화재 이동, 분산, 대피 등 이런 대응 요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등의 그 설치 유지 및 소방 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그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이 문화재를 특정 소방 대상물로 정하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 인원들을 그 고려하여 갖춰야 할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그 소화기구나 또 비상경보 설비, 또 자동화재 속보 설비, 피난 설비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네, 숭례문 예. 화재 후 문화재 보호 변화된 규정을 살펴봤고요. 네네. 제2의 숭례문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또 범시민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이 우리 문화재를 그렇습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법, 실질적인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먼저 그 국가적인 노력으로는 첫째로 그 문화재 안전관리 기준 강화입니다. 둘째로는 그 문화재 안전관리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문화재 안전관리 그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넷째로 그 현실적인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개별 문화재별로 그 특화된 소방
소방 및 방제 훈련과 재난 대응 훈련의 실시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그 문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그 소방 및 방제 훈련의 그 정기적인 실시를 통해서 문화재 사고 발생 시 소방 및 대응 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 소유 기관의 방제 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소방 당국에서는 그 문화재 건축물의 화재 진압을 위한 피해 범위 설정 및 방법 등 평소 그 목재 문화재의 화재 진압 특성에 대한 다각적인 측면으로의 그 연구와 훈련을 통해서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초동 대응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번심위적 노력으로는 그 시민들이 함께하는 화재 예방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쉬운 걸로는 그 문화재 지역에서의 검연이 있겠고요. 또 화재의 불씨가 될 만한 것조차 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재를 유발시킬 징후들을 그런 거 세심히 관찰하여서 이를 신고하여 사전에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막는다고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숭례문 화재처럼 문화재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네.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그 문화재 화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은 네네. 만약 문화재 화재가 발생한다면은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네네. 그 첫 번째가 그 인명 손상의 최소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신속하고도 원활한 그 관람 계획의 대피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효율적인 구조구급으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관기관 간의 그 원활한 정보 소통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숭례문 화재 시에 숭례문에 대한 설계 도서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고 특히 문화재 관리 기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화재 진압에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였던 점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재난 및 사고 현장에서 유관기관 간의 정보 소통 문제는 사전에 구축해 놓아야 하며 그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최신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문화재별 특성에 맞는 재난 관리 및 재난 대응 규정집과 매뉴얼을 현장에 상설 배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는 신속하게 문화재 건축물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도, 상세 도면, 또 특징 등 각 문화재별로 특성에 맞는 재난 관리 및 재난 대응 규정집과 매뉴얼을 현장에 상설 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뉴얼에는 문화재별 구조 및 자재 특성을 고려한 그런 사고 대응법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고 대응 관련자뿐만이 아니라 시민이나 관람객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홍보 및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이 문화재 방제 날이죠. 앞서 일부에서 네네.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린 바 있지만 경복궁에서 재난 대응 훈련을 비롯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네네. 문화재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재난 대응 훈련은 실제로 상황이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사전에 훈련된 대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피해 확산을 방지하게 됩니다. 네. 우선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서 재난 흐름의 재난 단계의 절차를 이해하고 단계별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재난이 터져서 재해가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 준비가 안 된, 예컨대 교육 훈련이 안 된 이런 대다수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육 훈련이 잘 된 경우에는 침착하게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고 절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한 각본 연출로 이루어지는 재난 대응 훈련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의 상황 부여에 따른 재난 대응 훈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잘 짜여진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계획서와 매뉴얼이 있는 경우라도 임의 상황을 이렇게 부여하는 경우 전체적으로 혼란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숭례문 화재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문화재 안전관리와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네네. 실시되는 문화재 재난 대응 훈련도 앞으로 우리 네.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한몫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난안전원 김동헌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